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의 소설입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스크루지 영감 많이 좀 떠올리곤 했어요.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던 스크루지 영감.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찰스 디킨스는 우리가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한번 만나본 그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와 말레이 회사의 사장인 스크루지는 큰 부자였지만 너무나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이었죠.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웠어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땔감을 아끼려고 불을 조금만 피웠어요. 그래서 사무실 안도 바깥처럼 추웠답니다. 어우, 춥다.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봅은 언 손을 촛불에 녹이며 말했어요. 저녁 무렵 조카 프레드가 찾아왔어요. 외삼촌,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내일 저녁 식사는 저희와 같이 하실래요? 일 없다.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녀석이 뭐가 그리 즐거워? 돈은 없지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날이니까요. 네 녀석이나 그렇게 살아. 난 바쁘니 어서 가거라. 조금 뒤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적은 돈이라도 괜찮습니다. 스크루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지 않소. 난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어서 나가주시오. 스크루지는 그 사람들을 떠밀다시피 내보냈어요. 밤이 되자 스크루지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어디선가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죽은 친구인 말레이가 갑자기 스크루지 앞에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나를 벌써 잊었는가? 자네와 함께 회사를 경영했던 말레이 일세. 말레이는 허리에 쇠사슬과 작은 금고, 열쇠, 가죽 지갑 따위를 잔뜩 두르고 있었어요. 자네는 이미 죽지 않았는가? 죽었지. 그럼 자네는 유령인가? 그렇다네. 난 유령일세. 스크루지는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지? 이건 내가 살았을 때 너무 구두쇠 노릇을 해서 그렇다네. 자네는 나보다 7년을 더 살았으니 쇠사슬이 더 단단하고 무거울 걸세.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말해주게. 조금 있으면 자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올 걸세. 말레이의 말에 스크루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니, 내가 꿈을 꾼 걸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스크루지가 고개를 흔들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스크루지 앞에 정말로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어린아이인데 노인처럼 머리카락이 하얀 유령이었어요. 당신이 말레이가 말하던 크리스마스 유령인가요? 그렇소. 난 당신이 지난 크리스마스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과거의 유령이오. 자,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스크루지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끌려갔죠.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크리스마스를 혼자 쓸쓸히 보내는 어린 스크루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여동생 펜이 다가와 스크루지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동생 펜은 어른이 된 뒤 아들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바로 조카 프레드였죠. 잠시 뒤
스크루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돈 때문에 헤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과거의 모습을 본 스크루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소. 모두 지나간 일들일 뿐이오. 그러자 과거의 유령이 말했어요. 저게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보낸 크리스마스 모습이요. 스크루지는 울면서 유령에게 매달렸어요. 눈을 떠보니 과거의 유령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조금 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촛불을 든 유령이 나타났어요. 난 현재의 유령이요. 당신에게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겠소. 스크루지는 이번에도 꼼짝없이 유령에게 이끌려갔어요. 현재의 유령이 데려간 곳은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브의 집이었어요. 보브의 아내와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있었죠.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단 한 가지, 막내 아들이 아픈 것만 빼면 보브의 가족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보였죠. 다음에 이끌려간 곳은 조카 프레드의 집이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외삼촌도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스크루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프레드의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현재의 유령이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한 건 그들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오. 스크루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현재의 유령이 사라지자 곧 미래의 유령이 나타났어요. 미래의 유령은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미래의 유령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집 앞에서 멈추어 섰어요. 아유, 어젯밤에 그 욕심쟁이 늙은이가 죽었다며? 아이, 그 많은 돈을 이제 다 어떡할까? 에이, 평생 돈밖에 모르던 구두쇠도 죽으니 별 수 없군. 사람들은 스크루지가 죽었다는 말을 하며 수군댔어요. 스크루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자기 방을 둘러보았어요. 침대 위에는 죽은 스크루지가 누워 있었죠. 곧이어 미래의 유령은 한 낯선 무덤 앞으로 스크루지를 데려갔어요. 비석에는 에비니처 스크루지라고 적혀 있었죠. 저게 내 무덤입니까? 그렇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곧 그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스크루지는 미래의 유령을 붙들고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젠 예전처럼 살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스크루지는 미래의 유령에게 애원했어요. 미래의 유령 역시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스크루지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어요. 스크루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는 숨을 한껏 들이마셨어요.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분이 상쾌하군. 스크루지는 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니? 그럼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맞아. 즐거운 크리스마스란다. 스크루지는 보브의 집에 칠면조를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기로 했죠. 저녁에는 조카 프레드의 집에 갔어요. 스크루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레드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스크루지에게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스크루지는 가난한 이웃들을 정성껏 도와주었어요. 스크루지 영감이 아주 딴 사람이 됐어요. 아유, 앞으로는 구두쇠라고 부르지 말아야겠어요. 여기저기서 달라진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죠.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날의 크리스마스 이후 스크루지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웃음이 그치지 않았답니다.
자, 오늘의 동화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한 달 그리고 아니구나. 두 달이네요. 두 달이 지나면은 네, 우리 온 국민이 기다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네, 걱정이 없을수록 더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뭐 연애나 뭐 그런 당장의 뭐 취업이나 이런 미래가 아직 무게를 짓누르기 전인 젊은 시절 이럴 때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다려지고 행복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베풀미겠죠. 남들과 같이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날. 그래서 아마 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소설인데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로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스크루지 영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과거를 보면 과거의 어린 스크루지마저도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쓸쓸히 보낸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찌 보면은 타고난 성정 자체가 인색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좀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에 의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받은 만큼 더 많이 베풀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런 기회가 없었던 어찌 보면 한켠으로 좀 불쌍함이 있는 그런 네, 좀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상 깊은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스크루지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스크루지의 삶이 아직은 뭐 변화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딱 먹고 그래서 내가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 그때부터 이미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몇 년간을 삶에 치여서 좀 여유를 많이 잃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동화를 읽은 게 아무래도 좀 어떤 계기가 되겠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별동이에게 다른 사람들과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0번째 동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